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국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역사상 좀 가장 빠른 수요 감소와 재고 이슈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좀 계속해서 제기되는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에 투심이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살펴보면 좀 역부족인 모습이에요. 장 초반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다시금 좀 오만전자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SK 하이닉스는 8만 원 선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52주 최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락 배경과 함께 현 주가의 구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글쎄요.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AMD 그런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좀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의 작금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투자 심리가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CPI가 한번 꺾였었죠. 거기다가 2주 후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또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네, 물가가 정점 찍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시차를 두고 제조업 지수들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어떤 반도체 단에 대한 조금 주가의 하락들을 불러일으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하고 침체 우려 때문에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이 저점이라고 거의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점에서도 한 번 더 내려갈 만한 단계들은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9년 10월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 쪽에서 32%의 둔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한 번 더 심했던 게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한 사태까지 갈 만큼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거냐. 이거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업황에 대한 우려는 불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재고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에서는 재고, 감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뚜렷하게 인위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글쎄요, 적극적으로 생산을 감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재고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신호를 업계에다가 주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도 복합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반도체주 다시금 좀 반등을 내어주고 재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현 주가의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또 수출 증가율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 또 둔화될 가능성 또한 잔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양강에 엇갈린 주가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늘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 주가에서는 디커플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적자 전환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아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이제 크게 감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메모리 시장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더 암울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는 반도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올해가 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3% 정도 이제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커집니다. 17%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매출은 소폭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40%가 넘게 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른 좀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하이닉스는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쪽의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한 25%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면은 재고, 가뜩이나 팔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굉장히 또 크게 보는 요인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은 현금성 자산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8조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11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물론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인데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현금 대비했을 때 차입금 그냥 갚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의 정말 미미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총 대비했을 때 현금 비중이 무려 36%예요. 어마어마한 시총 대비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퍼센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자 수익으로만 연 6조를 거둘 수가 있는 현재 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데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현금성 자산이 5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22조예요. 현금 대비해서 4배가 더 많은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저금리 시대, 유동성이 시장에 많을 때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좋은 시대에는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죠. 그만큼 실적도 남의 돈을 빌려서 더 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연 8,400억 수준이에요. 이거 만약에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년 정도 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실적까지 같이 암울한 상황들, 4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향방 그리고 수급 향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희비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르다는 점이 이유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도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겨울론 속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전히 내년에 좀 이르면 2분기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또 제기가 되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4분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적자로 또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트너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내년 반도체 업황의 개선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경제를 무겁게 누르면서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반도체 쪽도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811조 매출로 전망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매출 전망치 대비해서 5% 정도의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018년 이후로 처음 반도체 매출이 역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 둔화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가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치킨 게임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치킨 게임과는 별로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그랬던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이라던가 일본의 업체들을 이제 물러나고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초미세 공정단으로 반도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정의 변화를 꾀할 것이지 같은 공정의 제품들 가지고 계속 생산하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 확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쪽에서도 TSMC 제치고 3나노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수율이 나오는 채로 양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고객사들은 결국 TSMC의 4나노 제품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같은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초미세 공정단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어려운 업황에서도 향후의 먹거리 그리고 기초 체력을 위해서 더 한층 더 개발되고 높아지는 그런 장벽들을 지금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삼성전자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면서 업계에서 정말로 파산 이런 정도까지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의 반도체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치킨 게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올해 매출 전망치 대비 5% 정도 역성장이 또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월한 원가 경쟁력으로 좀 물량을 유지할 때에 또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또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내비쳐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의 향방에 따라서 소부장 또한 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오늘장 주요 소부장 주가의 좀 흐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또한 내년에 또 업황이 개선이 될 시에 소부장 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좀 연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IT 관련된 소부장 쪽들도 별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좀 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뭐 코세스라던가 AP 시스템, 영창케미칼, MK전자 이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락세, 지수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일단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쪽을 봐야 될까? 라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꼭 골라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 시황 안 좋은 거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 장비 쪽에서 무려 60%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6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인 해자, 기술적인 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HPSP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ASM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런 쪽들이 이제 갑이라고 불리는 을 같은 그런 기업이죠. 정말로 권한을 손에 꼭 쥐고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줄을 서 있고 장비 납기에 리드 타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이런 쪽이 지금 HPSP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업이익률은 ASML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수소 어닐링 이런 쪽들이에요. 고압 멸처리용 반도체 장비를 제조할 때 이제 고압 멸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오테크닉스, AP 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고압 수소 어닐링이 아니고요. 레이저 어닐링이에요. 레이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닐링을 할 때 그 주변부가 당연히 손상을 받겠죠. 하지만 이 고압 수소로 어닐링을 하게 되면은 주변부에 온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기술력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양산 시스템이 아닙니다. 고객사에서 주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주문만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업황에서도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업황을 이겨낼 만큼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향방에 따른 소부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60%나 넘는 업체들이 있다. 좀 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반도체주가 가야 시장이 올라갈 텐데요.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글쎄요. 최근에 일단은 매도할 만한 기회들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봉상으로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물대 상단과 계속 부딪히는 고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 63,000원 언더에서는 매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주가가 꺾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좀 출회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출회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투신 정도를 제외하면 금융투자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그 정도 제외하면 외국인과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요. 사모펀드까지 지금 삼끌이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3일째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업황 2분기에 개선될지 안 될지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연말 앞두고 우리가 방망이를 조금은 짧게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8,000원에서 61선과 매물대 하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58,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목표가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업황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고점 부근 계속 부딪혔죠. 63,000원 언더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상황이 안 좋죠. 네, 지금 더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이 매물대도 뚫지 못할 뿐더러 올라갔을 때 121선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부딪히고 하는데 또 저가는 박스권에서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81,000원대가 저가였는데 오늘 일단 장중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81,000원은 맞추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사야 되는 지점은 아니고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쉽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시 반 기준으로 58만 주의 외국인 매도 그리고 18,000주의 연기금 매도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이쪽을 순매수로 돌려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을 올려주는 파동들 81,000원 위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수급적으로 올라서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빠질 자리가 사실 더 보여요. 7만 원 정도까지도 영업 적자 그리고 실적의 개선이 미뤄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